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산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52 대건 북내와 상륙의 왕건 내석 이견 대인의 그 물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건 북내 큰 어려움을 겪으니 벗이 옴이라. 상활 대건북내 이중전략. 큰 어려움을 당하니 벗이 오는 것은 중도로서 절제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건북내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는 대건북내를 크게 어려우니 벗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효가 양효로서 가운데 있어서 절도에 맞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효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계에서 그 구호는 군위의 자리에 있죠. 그리고 주위에 음효가 있어서 험난함의 한가운데 있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정의 자리를 이제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강량으로서 구호는 중정이다. 육이와 정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호는 군위의 자리이고 양강이고 그 육사화가 음이니까 이렇게 또 친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군 위에 있는 구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밑에 있는 묻음여들과 구사가 이렇게 도와주러 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 설명을 보겠습니다. 대건은 비상한 건이다. 구오는 존위의 대인이다. 그리고 구오는 그 덕이 강중하고 육사와 친비의 관계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중한 자기 덕과 주위의 지원으로서 대난을 겪고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오는 대난을 큰 어려움을 처했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처함에 있어서 구오의 덕을 알아주는 동지의 협력으로 끝내 이 난관을 극복하여서 이제 위아래 음요들이 도와서 구호를 도와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대건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호에 대한 설명이고 상륙을 보겠습니다. 왕건 내석, 왕건 내석 길 이견 대인. 가면 어려움이 있고 그대로 오면은 큼이라 길하니라.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로우니라. 상활 왕건 내석 지제내야 이견 대인 이종기야. 가면 어렵고 오면 큼은 뜻이 안에 있음이요. 대인을 봄이 이로움은 귀함을 존귀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왕건 내석은 가는 것은 어려우나 오는 것은 크다는 뜻으로 육효가 그 뜻이 삼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효는 음이고 삼효는 양강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견 대인은 육효가 오효와 이웃하여서 그를 따르기 때문에 대인을 만나보는 게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괴의 제일 끝에 있죠. 이렇게 상계의 제일 끝에 있죠. 그 험난함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륙은 바른 자리는 아니죠. 상륙은 정은 아니나 이렇게 구삼과는 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상륙은 부당이다. 그 다음에 구삼과 정응한다. 감계의 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은 건의 마지막, 험난함의 마지막, 즉 건의 어려움이 끝나고 영광이 찾아오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석은 돌아와 큰 성과를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왕건 내석은 앞으로 나아가면 어렵지만 돌아오면 큰 성과를 거두고 업적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륙은 이렇게 험난함의 끝인데 더는 나아갈 길이 없으니까 가면 어렵고 오히려 돌아와서 안으로 구호, 존위인 구호를 도우면은 험난함을 마무리하고 업적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이때 내석,
내석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견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귀한 사람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 실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9호 대건북내 상활 대건북내 이중전략 대군이 다리를 절게 되는 공경에 처하니 친구들이 도와주러 올 것이다. 상활 대군이 다리를 절게 되는 공경에 처하게 되니 친구들이 도와주러 오는 것은 군주가 평소에 중용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건북내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수상근의 본상이 있죠. 이 본상은 뇌산소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뇌산소가에서 4가 5로 이렇게 가니까 이제 군주의 자리를 이렇게 얻는 거죠. 근데 이제 군주의 자리를 얻지만은 상계가 험난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험난함이 있는 상태에서 군주가 이제 대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변하게 되면은 상계가 곤이 되죠. 그래서 그 서남 쪽에 있는 곤의 무리들이 이렇게 도와주러 온다. 이제 곤의 무리들이 도와주러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내산수가 4가 5로 가니까 군주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 감의 험난함을 당하니까 대건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효변하게 되니까 상계가 중지곤, 땅지가 되죠. 곤이 되죠. 그래서 서남 쪽에 있는 곤의 친구들이 무리지어서 몰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건북내 군주가 다리를 절게 되는 공경에 처함을 당함에 그 이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서남 쪽은 이쪽이죠. 이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예전부터 했지만은 구리, 사손, 삼진, 팔간, 일감, 육건, 칠태, 이곤 이렇게 되죠. 그래 이제 여기가 동,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서쪽이죠. 그래서 서남, 여기가 이제 보면은 남쪽, 여기가 서쪽이니까 서남 쪽에 있는 곤이 이렇게 도와주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전야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본계가 여기 있죠. 본계는 이렇게 내산소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산소가에서 왔는데 이 구호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산겸이 되죠. 지산겸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간의 낮춤, 겸손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감의 규율,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제하고 겸손하고 낮추니까 이제 군주의 덕이 이렇게 있으니까 부무, 친구들이 도와주러 오는 거죠. 즉 벗이 오는 이유가 감의 규율로 자신을 다스리고 일하는 중에 절제하고 낮추니까 그래서 이웃과 신하들이 도와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런 지산겸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상을 다 도출해내죠. 지산겸은 예전에 그 주역 노트 정리 115에서 122번까지 했으니까 요 부분도 한번 예전에 다 했으니까 노트 정리, 주역 노트 정리 119번부터 122번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지산겸의 겸손함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가 9.5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군이 다리를 절게 되는 공경에 처하게 되니 친구가 도와주러 올 것이다. 상활 대군이 다리를 절게 되는 공경에 처하니 친구들이 도와주러 오는 것은 평소에 중용의 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상륙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건내석 길 이견대인 상활 왕건내석 지제내야 이 제입니다. 글자가 지제내야 이견대인 이종기야 밖으로 가면 곤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안으로 돌아오면 큰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니 길할 것이다.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상활 왕건 내석은 뜻한 바가 밖으로 나가는 데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며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견 대인은 이라고 말한 것은 귀인을 따르게 됨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왕건 내석의 물상을 보면은 이제 그
여기가 수산근 본계죠. 본계가 이렇게 상륙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풍산점이 되죠. 풍산점 이 개는 지계 모계인 천지빗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래서 4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죠. 그래서 3이 4로 가니까 U가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감의 험난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강건함, 4가 또 강이 4가 3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4의 강건함이 이렇게 3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4가 3으로 그러니까 강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 크기가 마치 큰 갈과 같아서 이 석이라는 말을 왕건내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을 봄이 이롭다의 물상은 이렇게 수산근의 본상이 이제 상륙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똑같죠. 풍산점이 됩니다. 이 풍산점은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로 왔는데 이 상계는 이제 건으로서 대인이죠. 그래서 3이 4로 가니까 효변을 하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 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리로서 만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손의 명령이 있고 즉 3이 천지빗에서 3이 4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 리에서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임금과 상견례를 가지고 이 만남의 자리에서 이렇게 상계인 손의 명령을 이렇게 얻는 거죠. 손의 명령을 이렇게 얻게 되어서 자신이 바른 자리에 또 위치하니 이견대인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제내 뜻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그 수산근의 본상이 상륙이 효변하게 되면은 풍산점이죠. 풍산점이 되니까 이 여기서 풍산점에서 강이 4에서 3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감의 의지를 펼치니 곤의 나라를 더욱더 건실하게 하니까 이제 감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설명을 보면은 강이 4에서 3으로 내려오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 곤의 나라를 이제 건실하게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 감의 뜻을 이루는 바가 되니까 그 뜻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귀한 사람을 쫓아간다는 의미는 이렇게 수산근의 본상이 있으면은 상륙이 효변하면은 풍산점이 되죠. 풍산점이 되는데 풍산점은 이렇게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에서 4가 3으로 가는 그 상대적인 의미는 또 3이 4로 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하가 이 곤이 있는 밑에 있는 사람을 신하라고 봅니다. 곤의 신하가 역경을 해치고 위로 군주를 섬기고 군주로부터 이래 손의 명령을 받죠. 손의 명령을 받으니까 이 전체가 이종기, 존귀한 사람을 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존귀한 사람은 군주,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으로 가면 곤란할 것이며 밖으로 가면은 곤란을 함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안으로 돌아오면은 큰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니 길할 것이다. 대인을 만나는 게 이롭다. 상할 왕건 내석은 뜻한 바가 밖으로 나가는 데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면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견 대인은 이라고 한 것은 기인을 따르게 됨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르다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구오와 상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그 수산근의 물상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험난함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호에서는 이렇게 붕이 이제 큰 험난함을 당할 상태에서 벗이 도와주러 오는데 이 도와주러 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상륙에서는 내석의 의미가 무엇이고 여기서 이견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똑같이 여기서 귀한 사람을 쫓는다고 하는데 이 귀한 사람은 실천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는 개별호를 받아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40번째 개인 내수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